네, 지금부터는 이 중앙은행의 그 통화정책의 어떤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니터리 팔러시라는 거는 화폐 공급의 양을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 공급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 나라에 있는 화폐량인 거죠. 그 화폐량을 조정하는 게 결국은 통화정책입니다. 화폐량을 많이 늘릴까? 화폐량을 많이 줄일까? 요걸 이제 통제하는 건데, 이 화폐량을 많이 늘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화폐량을 적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화폐량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그 경제에서 그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거래에 사용되는 화폐의 그 양이 돈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제가 여기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화폐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500원짜리, 그러니까 1000원짜리 뭐 지폐, 만원짜리, 5만원짜리 지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보관해뒀던 예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그 ATM 머신 찾을 수 있는 그 돈도 화폐에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중앙은행이 그 화폐량을 조정하는데 그러니까 화폐량 공급을 늘리고 줄이는데 사용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그 나라의 경제에 이용할 화폐량을 늘리고 싶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 돈을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단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 몇 가지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페드는 이제 이건 미국 책이니까 페드라고 그러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입니다. 미국은 페더럴 리저브고 그래서 아무튼 이 중앙은행이 뭐를 바꿀 수 있냐 그러면 마니터리 베이스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바꾸면서 그러니까 마니터리 베이스를 조정하게 되면 이 화폐량을 조정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지. 요게 통화량인데 통화량은 뭐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B가 마니터리 베이스지. 마니터리 베이스는 뭐와 뭐의 합입니까? 앞에 보시면 이 보는 통화는 C와 R의 합이지 커런시와 리저브의 합입니다. 그지? 그래서 요 보는 통화 곱하기 뭡니까? 머니 멀티플라이어가 결국은 통화량이었지. 이게 어떻게 드라이브 되는지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 마니터리 베이스 이게 C 플러스 R인데 이 C 플러스 R을 변동시키면 이 설사 머니 멀티플라이어가 바뀌지 않더라도 통화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뀔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중앙은행이 이 C 플러스 R을 C나 R을 양을 바꾸면 특히나 이제 양을 바꾸면 당연히 M도 이제 바꿔지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이 M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 통화량 그러니까 이 본원 통화량 C나 혹은 R의 양을 바꾸면 M의 양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중앙은행이 어떻게 C나 R의 양을 이 모니터리 베이스가 뭐냐 그러면 C와 R인데 어떻게 이 C나 혹은 R의 양을 바꾸면 당연히 이 모니터리 베이스 양이 바뀌겠지.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바뀌는데 주로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네 가지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수단은 주로 이제 이 R의 양을 바꾸는 겁니다. C는 직접적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건데 그거 하지 말고 주로 주택에 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리저브의 양, 지급준비금의 양을 이제 바꾸는 정책들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양을 바꾸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니터리 베이스 양을 바꾸게 함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바뀌겠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페더럴 리저브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통화량을 조정할 때, 그 나라의 통화를 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은 이 가버먼트 본드를 국채를 사는 겁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대차 대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대차 대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은행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여기 이제 리저브 지급 준비금이 있고 은행의 대출이 있고 여기 시큐리티가 있죠. 이 시큐리티가 뭐냐면 은행이 이제 샀던 뭐 국채라든지 혹은 뭐 주식 같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 중앙은행이 지금 은행이 여기에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시큐리티가 국채라 그러면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시중은행은 국채를 파니까 그만큼 국채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국채가 300인데 국채가 이게 지금 300 있는데 이 중에 100을 팔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국채가 어떻게 됩니까? 200이 되겠지. 그럼 100만큼 이제 중앙은행이 팔았으니까 100만큼은 중앙은행이
팔고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어디로 전가한다는 얘기입니까? 리저브에 전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장 아직 대출도 안 해줬으니까, 그지? 아직 그 돈은 대출해줄 수 있지만 아직 지금 당장은 대출이 안 된 상태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를 사면, 보시는 것처럼 국채를 100만큼 사면 시중은행의 국채는 300에다가 200으로 줄어들고 대신에 뭐가 증가합니까? 리저브가 100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200에서 리저브가 100만큼 증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리저브가 증가하게 되면 마니터리 베이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 R이 증가하면, 저런 방식으로 R이 증가하면 마니터리 베이스는 증가하지. 이 마니터리 베이스가 증가하면 그러면 M이 바뀌지, 이 스몰 머니 멀티플라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 베이스가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지금 이게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앙은행이 마니터리 베이스를 증가시키려면 뭘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면 되는 거죠. 국채를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현금을 지불하는 거죠. 현금을 지불해서 국채를 사면 이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국채를 팔면,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국채를 팔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를 중앙은행이 국채를 시중은행에다가 팔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시중은행에다 팔면 시중은행의 리저브는, 시중은행이 그걸 사려면 뭘 사야 되겠죠. 뭐 돈이 있어야 되겠지. 리저브를 샀다 그러면 리저브 양은 줄어들고, 그지? 국채 양은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베이스의, 마니터리 베이스의 양은 반대로 줄어들 거고, 그지? 여기 리저브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베이스 양이 줄어드니까 통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이스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통화량도 줄어들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중앙은행에 쓰는 어떤 정책 수단입니다. 마니터리 팔러시의 어떤 수단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기 뭐 책에 보면 공개 시작 조장이라고 있는데, 한글책에 보면 공개 시장 조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과거에 이거를 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그대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공개 시장 조작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한 것 같습니다. 번역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를 사고 팔게 함으로써 마니터리 베이스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마니터리 베이스가 변화되냐 그러면 이 시중은행의 리저브 양이 바뀌니까, 지급준비부의 양이 바뀌니까 마니터리 베이스 보는 통화가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통화량이 바뀌게 되는,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바뀌니까 통화 정책이 이제 실행하는 거죠. 통화량을 조정하는 게 통화 정책이니까. 두 번째 할 수 있는 어떤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이 가장 이제 파퓰러하게 쓰는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이고, 두 번째 하나는 어떤 정책 수단이 뭐냐 그러면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는 거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줄 때 차지하는 어떤 그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여러분들하고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행이 주로 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하고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하는 이자율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스카운트 레이시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0.5%로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부터는 이자율이 싸진 거잖아요, 그죠? 1%로 돈을 빌려왔는데 이제 0.5%로 돈을 빌려올 수 있으면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낮춰주면, 그지? 그러면 시중은행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돈 빌리는 가격이 싸진 거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빌리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빌리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시면 대차대조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중앙은행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낮추었습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낮추니까 시중은행은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하겠죠. 중앙은행 돈 좀 더 빌려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저브가 이제 200이 아니라 300이 될 수 있습니다. 리저브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거는 시중은행이 중앙으로 돈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시중은행의 이제 부채가 100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대차대조가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변경시켜서 시중은행의 부채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제 리저브가 증가하면 동시에 이제 부채도 좀 증가하게 만들어진 거죠. 중앙은행이 이번에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부터 돈을 빌렸으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가져서
떨어져서. 자,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도 뭡니까? 저기 리저브가 증가했으니까 리저브가 증가하니까 리저브 양이 증가하니까 마니터리 베이스가 증가하고 마니터리 베이스가 증가하니까 이 통화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 마니터리 베이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즉 은행의 리저브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페더럴 리저브 중앙은행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감소시키면, 낮추면 시중은행이 이제 더 많은 돈을 이제 빌리니까, 그러니까 더 리저브가 더 많아지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앙은행이 쓰는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수단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중앙은행이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이 최소한 니네들이 시중은행한테 니네들이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리저브 디파짓 레이쇼를 정하는 겁니다. 이 리저브 디파짓 레이쇼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저브 디파짓 레이쇼가 20%야.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어떤 사람들이 이 가게가 은행에다가 1,000원을 예금하면 그 중에 200원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리저브로 남겨둬야 된다. 최소한 200원은. 네가 200원 이상을 남겨두는 건 상관없지만 200원보다 더 밑으로 남겨두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리저브 리카이어먼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리저브 디파짓 레이쇼라는 건 이건데, 그지? R 나누기 D인데, 만약에 얘를 이제 줄이게 되면, 리저브 디파짓 레이쇼를 줄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이 다르게 얘기하면 리저브 리카이어먼트를 20%에서 리저브 리카이어먼트를 20%에서 지금 20%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10%로 낮추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리저브 리카이어먼트가 10% 낮추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예금이 1,000원 들어오면 그 중에서 최소한 200원을 남겨두고 800원까지는 대출할 수 있었는데, 이 리저브 리카이어먼트 레이시 10%가 되면 이제 1,000원이 누군가 예금하면 그 중에서 최소한 100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900원 다 대출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대출이 늘어나겠죠. 혹은 다르게 얘기하면 대출할 수 있는 양이, 리저브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리저브가 대출이 늘어나는 반면에 이제 리저브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급준비금의 양은 줄어들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때가 지금 그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디파짓이 지금 750인데 리저브 디파짓 레이쇼가 20%라고 해보죠. 20%면 750에 20%면 얼마입니까? 150원이라고 하죠. 최소한 150원은 남겨둬야 됩니다. 얘는 지금 200원을 남겨둔 거네요. 그래서 최소한 150원을 남겨둬야 되는데 지금 200원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근데 똑같은 디파짓인데 만약에 리저브 할 수 있는 최소한 리저브로 지급 준비부로 남겨둬야 되는 비율이 20%가 아니고 10%다. 10%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디파짓 750이니까 75만 남겨두면 되죠. 리저브 양은. 근데 지금 현재 리저브 양이 200원인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75만 남겨둬야 되니까 내가 지금 리저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리저브 줄여서 대출을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리저브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급준비금의 양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급준비금의 양이 줄어들면 다른 게 변하지 않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급준비금의 양이 줄어들면 당연히 마니터리 베이스가 줄어드는 거지. 본원통화가 줄어들겠지. 본원통화가 줄어드니까 이 M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량 베이스 양이 줄어들면 통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물론 이 경우에는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가 뭐였습니까? ROD니까 이 경우에는 얘도 바뀝니다. 얘를 바뀌어서 통화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마니터리 베이스는 줄어드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는 리저브 리카이어먼트를 변경시켜서 이 마니터리 베이스 본원 통화량을 줄일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 리저브의 이자율을 줄이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기 보시면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이게 이게 좀 200이 리저브로 남겨두면 보통 이게 이제 이 돈이 은행에 돈을 남겨두는 건데 이 돈을 은행이 이제 잠깐만 은행이 남겨두는 게 200을 만약에 이제 직업준비금을 남겨두고 있으면 이 사실은 이 200원이 중앙은행에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종의 중앙은행이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이제 현금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이걸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는 한국은 여전히 이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민간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이 직업준비금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페더럴 리저브 미국 연방은행은 이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다 보관하고 있는 이 직업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제도가 지금 시작된 게 2009년인가 2010년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게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이 이자율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직업준비금에 대해서 리저브에 대해서 이자를 주면 시중은행 입장에서 어떤 유인이 있습니까? 리저브를 더 많이 직업준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유인이 있겠죠. 그만큼 이자를 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자를 받은 만큼 특히나 뭐 대출할 데가 없고 이러면 중앙은행이 이 직업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올려주면 그러면 당연히 중앙은행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이 직업준비금을 증가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 이자를 올려주면 그러면 모니터리 베이스는 증가하겠죠. 이게 궁극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할 수도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페더럴 리저브가 이 리저브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은 더 이상 이제 리저브를 더 많이 직업준비금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유인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직업준비금을 낮출 거고 그러면 모니터리 베이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이게 이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방식으로 그 중앙은행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4가지 수단들이 다 뭐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모니터리 베이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이게 이제 모니터리 베이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정책은 주로 모니터리 베이스에 영향을 미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수단은 모니터리 베이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특히나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션, 머니 멀티플라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